1년 전에 세운 계획 중에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데는 능숙하지만 실행하는 데는 서툽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실행될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기 때문이에요. 매년 수백만 명이 같은 목표를 반복해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이 종이 위에서만 멋져 보이고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실제로 작동하는 계획 설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설정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같은 목표들은 사실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까워요. 이런 목표는 뇌가 처리할 수 없는 형태거든요. 뇌는 추상적인 명령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훨씬 잘 따르는데 건강해지기는 너무 모호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30분 걷기는 뇌가 즉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죠. 진짜 효과적인 목표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한 구체적 행동, 명확한 빈도, 그리고 절대적인 마감일이에요. 유튜브 채널 키우기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 10분 분량 영상 업로드처럼 말이죠. 다이어트 시작이 아니라 7월 말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체중 측정하고 기록하기처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 중심 목표와 과정 중심 목표의 차이예요. 3개월 안에 구독자 5,000명 달성은 결과 중심 목표인데 이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좋아할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주 2회 영상 제작은 과정 중심 목표이고 이건 내가 100% 통제할 수 있죠. 흥미로운 건 과정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그 결과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목표를 구체화했다면 이제 진짜 핵심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장애물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현실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거든요. 갑자기 야근이 생기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급한 약속이 잡히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하는 식으로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수를 미리 계산해 넣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A라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B로 대응한다는 공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실행 의도라고 부르는데 독일의 심리학자 페터 골비처가 개발한 기법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목표 달성률이 일반적인 계획 대비 2배에서 3배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 계획을 세웠다면 만약 퇴근이 늦어져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15분 맨몸 운동을 한다. 만약 몸이 너무 피곤하면 산책 10분으로 대체한다처럼 정해두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면 만약 촬영 당일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리 녹음해둔 보이스 오버를 사용한다. 만약 편집 시간이 부족하면 자막 없는 버전으로 일단 업로드한다는 식이죠. 이렇게 미리 대응책을 만들어두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 목록을 만들 때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부족, 피로, 유혹, 일정 변경, 날씨, 기분 변화, 돌발 상황 등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B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지니까요. 뇌가 이미 그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계획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거든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는 의지력만 믿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의지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자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피로해진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회사에서 온갖 결정을 내리고 짜증나는 상황을 참고 먹고 싶은 걸 억제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는 의지력이 거의 바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트리거 시스템입니다. 이미 매일 하는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거죠. 이걸 습관 쌓기라고 하는데 행동 디자인 전문가 BJ 이포그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기존에 자동으로 하고 있는 행동 바로 뒤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신 후에 바로 스트레칭 5분, 점심 먹고 나서 식판 반납하기 전에 오늘의 목표 3개 확인, 퇴근해서 신발 벗은 직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기처럼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 별도의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습관이 자동으로 다음 행동을 촉발시키거든요. 중요한 건 트리거로 사용할 행동이 매일 빠짐없이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는 좋은 트리거인데 친구 만난 후에는 나쁜 트리거예요. 간헐적으로만 일어나는 행동에 연결하면 새 습관도 간헐적으로만 실행되니까요. 트리거를 선택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준비해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물 마시면서 비타민 먹으려면 물컵 옆에 비타민통을 놓아두고 출근 전에 독서하려면 가방 옆에 책을 놓아두는 식이죠. 환경을 디자인하면 의지력 없이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선택 설계라고 하는데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노벨상을 받은 개념이기도 해요. 트리거 시스템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게 외부 알림 장치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계획도 일상의 소음 속에서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알람, 캘린더 알림,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심지어 친구나 가족에게 체크받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알림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시각적 알림만 있는 것보다 청각적 알림을 함께 쓰면 실행률이 올라갑니다. 스마트워치로 특정 시간에 진동 알림을 받거나 위치 기반으로 집 근처 마트 도착 시 장보기 리스트 알림처럼 설정하면 깜빡하지 않게 되죠. 재미있는 건 알림의 문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동하기보다는 7시 운동 시간, 운동복 입고 신발 신기처럼 구체적인 첫 행동을 알려주는 게 실행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거든요. 새해 첫날 10가지 목표를 세웠다가 2월이 되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패턴 말입니다. 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새로운 습관을 처리하는 걸 엄청나게 어려워해요. 각각의 새로운 행동이 인지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시도하면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효과적인 전략은 한 번에 딱 한 가지만 바꾸는 겁니다. 그 하나가 완전히 자동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습관을 추가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참고 기다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빠른 길입니다. 6개월 동안 한 가지 습관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6개를 동시에 시도했다가 전부 실패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습관을 쌓을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1시간 운동보다는 매일 운동복 입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씩 운동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뇌가 나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계획은 절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만들려고 몇 주를 고민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는데 실행하면서 조정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노트를 보면 수정과 조정의 흔적으로 가득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획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너무 과했네, 줄이자, 또는 이건 너무 쉽네, 더 올리자는 식으로 미세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점검할 때는 3가지를 확인하세요. 이번 주 실행률은 몇 %인가? 실행 못한 주된 이유는 뭔가? 다음 주에는 뭘 조정할 건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면서
계획을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계획은 돌에 새긴 명령이 아니라 점토처럼 계속 빚어가는 작품이니까요. 실패를 계획의 실패로 보지 말고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라는 데이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계획은 구체적 행동과 명확한 마감일이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모든 장애물과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일상 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트리거와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에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고 실행하면서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원칙을 더하면 됩니다. 화려한 목표 리스트보다 지속 가능한 실행 시스템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행이 복리처럼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